안녕하십니까. 한글 오토캐드 2014 3차원 과정의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캐드 내에 있는 3차원 기능들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을 학습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화면 구성입니다. 물론 2차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화면 구성과 유사하지만 다시 한번 이 화면 구성의 어떤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3차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상단에 보이는 부분이 제목 표시줄이죠. 자, 이 제목 표시줄은 명령 되돌리기 등의 명령어와, 즉 우리가 언두에 대한 명령어와, 자, 2차원 작업 환경에서, 즉 2차원 리본 환경에서 3차원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 변화창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어떤 인터페이스의 변화창은,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창은 여러분 작업하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톱니처럼 생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셔도 인터페이스가 전환 가능하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인터페이스를 변환하는 부분이고요. 또 작업하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또 톱니바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를 변환시킬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자, 다음으로는 리본 메뉴죠. 자, 3D 모델링이 필요한 폴다운 메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명령어들의 아이콘화 시켜 놓은 리본 메뉴들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뭐 모델링, 메쉬, 솔리드 편집, 그리기 여러가지 명령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뭐 그리기라든지 수정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2차원에서 관련된 명령어죠. 그죠? 그래서 3차원이라는 것은 3차원에서 쓰는 명령어들이 있지만 다음보다 2차원으로 도면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원 과정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3차원 리본 메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들 작업 화면인데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탭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면을 열 때마다 이 탭이 계속 증가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탭 기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탭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탭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뷰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른 작업 화면을 관찰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뷰 큐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차원으로 어떤 모델링을 만들고 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작업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떤 작업물을 관찰할 때 쓰는 것을 우리가 뷰 큐브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토캐드 2014 캐드 화면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앞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았던 PPT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우리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새로 만들기, 빈 도면의 파일을 작성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 기존의 파일을 여는 오픈, 그 다음에 저장 기능들, 그리고 뭐 출력, 그 다음에 언두 리두. 언두 리두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명령어를 실행시켰을 때 명령어를 취소시키거나 또 취소된 명령을 다시 복귀하는 그런 어떤 명령어들이죠. 그 다음에 A라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지금 풀다운 메뉴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D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3D 모델링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시면 뭐 제도 및 주석, 3D 기본상, 3D 모델링, 오토캐드 클래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제도 및 주석하고 오토캐드 클래식은 뭐 2차원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제도 및 주석은 우리 2차원 학습할 때 한번 보셨죠? 2차원 어떤 객체들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리본 메뉴가 지금 현재 화면상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기본사항 눌러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3D를 그릴 수 있는 명령어들이 이 리본 메뉴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3D 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3D 모델링이라는 부분을 누르시면은
좀 더 다양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리드, 그 다음에 표면, 메쉬, 솔리드 표면 메쉬의 기능들이 지금 홈의 대표적인 기능들이 이렇게 리본 메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할 때는 솔리드 표면, 메쉬, 요 풀다운 메뉴들을 눌러보시고 거기에 있는 리본 메뉴들 그리고 그 명령어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하실 수 있으세요. 렌더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셨던 부분을 우리가 그림자도 표현하고요. 빛도 부여해서 그리고 뭐 재질도 우리 재료도 부여해서 렌더링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셨던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의 어떤 빛과 재질을 부여해서 하나의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뷰는 3차원을 다양한 어떤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할 때 쓰는 그런 어떤 명령어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사각형이 있다면, 입체 사각형이 있다면 그걸 위에서 본 시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시점, 뭐 옆에서 본 시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 시점을 변환시킬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입체 어떤 객체에 대해서 뭐 모서리만 보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입체 객체의 어떤 면의 색깔도 우리가 보여지게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뷰 리본 메뉴에 담겨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보시면 좌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좌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3D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X, Y, Z 축을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변환시켜 가면서 만드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좌표 메뉴에 명령어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XY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좌표라 그래요. 현재는 여기 우리 작업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표시 평면도 2D 와이어프레임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평면도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의 3차원 객체를 위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시점의 작업 화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Z축이라는 게 안 보이고 XY축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뭐 평면도, 저면도 쭉 나오죠. 보통 우리가 3D 기본 화면은 남동 등각 투영을 이용하거든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화면 자체가 모델링 작업 화면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Y가 이렇게 누워져서 화면에 누워져서 보여지게 되고요. 자, 두께를 주는 방향, Z 방향이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보여지는 게 보이시죠?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눌러서 평면도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본 어떤 2차원 뷰이기 때문에 XY 좌표만 보이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D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제가 한번 다시 남동 등각 투영으로 바꿔보고요. 자, 홈 메뉴로 가서 모델링 툴에서 상자 메뉴를 클릭해서요. 임의의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D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우리가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입체 사각형, 입체 박스이긴 하지만 지금 골격만 보여지죠, 그죠? 이걸 우리가 2D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그러고요. 눌러보시면 뭐 개념, 숨김, 실제 있는데요. 실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자, 어떻게 됐나요? 그 골격만 보였던 것이 면이 이렇게 우리가 덮여져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죠? 자, 다시 눌러서 이번에는 모서리로 음영 처리되면 눌러볼까요? 면의 색깔과 면의 어떤 색깔과 그 다음에 모서리, 이제 모서리 여기 선들이 함께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모서리로 음영 처리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번갈아 눌러가면서 여러분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기능이 항상 여기 위에 리본 메뉴에서 클릭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업 화면에 이렇게 좌측 상단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2014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D 와이어 프레임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게 우리가 뷰 큐브라고 그래요. 뷰 큐브라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 여기 뷰 조정에서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이렇게 클릭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큐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위에 부분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평면도라고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화살을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배면도가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자, 배면도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뭐 우측면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뷰 큐브라고 그런다.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바꾸시려면 여기 보시면 홈, 이게 집 표시가 있죠. 이게 홈 명령어인데요. 이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입체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뷰 큐브에서 홈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남동 등각트 유형이 우리가 기본 3D 뷰라고 말씀드렸는데, 뷰 큐브에서 홈을 누르시면은요 남서 등각투형으로 바뀌어져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뭐 전체 탐색 휠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팬 도구죠. 화면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는 그런 팬 도구. 그 다음에 밑에 줌 범위, 밑에 보시면 궤도라는 게 있는데, 이 궤도는 좀 알아주셔야 돼요. 궤도라는 것은 버튼을 클릭하고 여러분 돌려보시면 어때요? 내가 만들었던 3차원 객체를 이렇게 관찰해보는 기능을 우리가 궤도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오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객체를 관찰해보면서 다양한 수정이라든지 변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메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는 이렇게 작업하면 우측에는 뷰 큐브와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뭐 오빗이라든지 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면 좌측 상단에는 뷰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부분 있죠. 이 마이너스 부분은 우리가 뷰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 작업 화면이 하나의 화면이잖아요.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제 뷰 포트 구성 리스트라고 뜨게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셋 왼쪽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작업 화면이 3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걸 볼 수 있으시죠? 그죠? 자, 요 지금 현재 요 뷰에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볼까요? 오비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죠. 그러나 다른 화면에, 다른 창에서는 지금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없죠. 자, 요쪽 화면을 클릭해서 제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궤도를 눌러서 자,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 3개의 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우리가 뷰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기는 제가 평면도, 여기는 뭐 남동 등각투형, 그리고 여기는 뭐 북서 등각투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객체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양한 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3D Max에서는 이렇게 작업하면 우리가 나눠서 보통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의 화면으로 합치려면 이 부분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뷰 구성 리스트로 가셔서 단위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해당 그 선택되어 있던 뷰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이 하나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원래 기본 3D 화면으로 바꾸시려면 평면도 부분을 누르셔서 남독 등각투형을 여러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커맨드 라인이죠.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2014 버전부터는 명령어를 입력한다는 어떤 개념보다는 마우스를 다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어 체계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자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좀 중심이란 부분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이 부분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어때요? 손이 지금 지시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이 있으면 C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보드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면서 디테일하게 배우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화면 구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 상태바에 대한 얘기들이죠.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하셨던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동적 UCS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적 UCS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동적 UCS라는 것은
내가 UCS 항상 UCS라 방금 요 X, Y, Z라는 것이 UC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UCS가 항상 내가 그려지는 어떤 면에 항상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적 UCS가 있음을 통해서 굳이 UCS를 제가 옮기지 않더라도 내가 그리려고 하는 면에 그 UCS가 가 있지 않더라도 이 동적 UCS의 기능을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면에다가 어떠한 도형들을 여러분들이 새겨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위에 보면 그리기 메뉴에 직사각형 명령어 있죠. 눌러서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이 면이 점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니까 이 면에 바로 렉탱글 즉 직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동적 UCS가 켜져 있어야지만 온돼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일 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직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려고 보니까 면이 잡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켜 놓으셔야지만이 이렇게 면을 잡아서 그 위에다 우리가 여러가지 도형들을 그려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도형들을 뭐 돌출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옆으로 가보시면은 뭐 배치 탭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그죠? 작업 공간 전환. 톱니바퀴죠. 그죠? 우리 작업 공간 전환 부분은 우리 화면 상단에 3D 모델링이라고 적혀져 있고 뭐 여기도 톱니바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여러분 톱니바퀴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도 된다. 작업 공간을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캐드 2014 3D 작업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3D 모델링 작업 공간에 들어있는 리본 메뉴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델링부터 해서 메쉬, 솔리드 편집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3D 작업 환경에 대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